입주 물량 데이터랑 완전 정반대의 시장이 나타나는 경우도 우리는 봤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입주 물량보다 훨씬 더 중요한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입주 물량 하나 가지고 시장을 전망을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또 착각에 빠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데이터를 좀 근거로 해서 이런 전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인천, 경기랑 5대 강력시 한 번씩 점검해 볼까요? 네. 자, 먼저 이제 인천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매매가와 전세가가 지금 최근에 올해 들어서 상승을 하고 있는 이런 지금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를 보니까 드디어 살짝 지금 초록색 비슷하게 좀 내려왔는데 여전히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보다 조금 더 높습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고점 대비 고점이 지금 143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이 얼마냐면 109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저렴해지기는 했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얘가 낮을 때는요, 인천 같은 경우는 77까지 떨어졌습니다. 77. 근데 지금 109니까 아직도 한 30 정도, 최악의 경우는 30 정도 더 떨어질 수 있거든요. 평균으로 봐도 지금 한 10에서 15% 정도는 조금 더 떨어져야 그래도 우리가 허리 밑에서 좀 살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인천 같은 경우도 지금 아파트를 월세 껴서 사는 것보다는 은행의 예금금리가 더 높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패러다임이 완전히 지금 바뀌고 있다. 아파트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은행 예금하는 게 더 낫다라고 데이터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아, 이 데이터를 보니까 인천도 지금 수급이 안 좋아지고 있네요. 이거를 좀 보시면 이게 매도세인데 매도세 지금 늘기 시작했죠. 네. 그 다음에 이 빨간색이 매수세인데 매수세가 거의 없어요. 지금 완전 바닥에 붙은 것 같아요.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확대 좀 해볼까요? 확대를 해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매도세 지금 계속 찔끔찔끔 하다가 좀 늘다가 매수세가 지금 거의 바닥에 붙었습니다. 지금. 그쵸? 네, 매수세가 빨간색이 거의 지금 없다. 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매매 수급이 계속 안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인천도 지금 단기 반등이 어쩌면 끝날 수도 있겠다. 근데 입주 물량을 보니까 어때요? 내년부터는 많지가 않아요. 네. 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작지 않은 수준입니다. 작지 않은 수준이에요. 하지만 일단 입주 폭탄은 끝났다. 그 다음에 인천에 지금 매매 매물이 좀 줄어들다가 최근에 다시 늘었어요. 지금 매매 매물이. 그 다음에 전세 매물도 많이 줄어서 최근에 좀 횡보를 좀 하고 있고요. 미분양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줄었네요. 인천이. 예, 1200, 1300채 미만으로 지금 떨어졌고, 또 인천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인 건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원래 인구가 줄어들다가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지니까 21년 3월 달부터는 다시 증가를 하고 있어요. 네. 서울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고 경기도도 비싸니까 제일 싼 외곽으로 지금 많이 좀 사람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 게 이제 이런 데이터로도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인천은 제가 말씀드리면 24년 하반기와 25년 상반기 어느 즈음 정도에 좀 바닥을 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사람이 살면서 참 돈보다 더 중요한 건 많지만 네. 돈이 참 중요하다 생각하는 거는 돈보다 더 중요한 건강, 뭐 가족, 모든 거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키는데 돈이 되게 많은 역할을 하잖아요. 맞아요. 지금 집에서도 뭐 옛날부터 느꼈는 게 수치 데이터를 보여서 더 느껴졌는 게 서울과 경기 집값이 비싸지니까 네. 그냥 인구가 싼 데로 그냥 이동을 해버리는 맞아요. 현실적인 거잖아요. 이거는. 그렇죠. 현실적인 거죠. 자, 그러면 경기는요? 그래서 사실은 집값이 너무 이제 비정상적으로 높은 게 누구를 위해서도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경기도를 좀 보도록 하겠고요. 경기도는 사실 너무 넓다 보니까 경기도 전체 데이터를 보는 사실은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고요. 경기도도 보시면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거품이 좀 빠져야 됩니다. 굉장히 높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도 지금, 자, 이것도 또 데이터 다시 확보해 볼게요. 자, 경기도도 매도세 다시 늘죠. 매수세 줄죠. 수급 떨어진 거 보이시죠? 네네.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비슷한. 예, 지금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데이터로 명확하게 보이고 있고요. 자, 경기도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적지 않은 물량이 있습니다. 하지만 25년부터는 확실하게 입주 물량이 줄어들죠. 네.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제 지역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경기도도 24년 하반기부터 25년 어느 즈음에 저는 좀 바닥을 치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정말 이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경매는 무조건 하셔라. 지금도요? 아니 내년에? 지금도. 지금도. 그러니까 지금도 싸게 사는 거니까. 10에서 15%, 네. 많게는 20%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경매로. 그럼 10억짜리면요.
1억 5천에서 2억 세이브하는 거예요. 그 돈을 내가 벌려고 해봐. 아주 힘들잖아요. 그래서 경매 공부하시면은 몇 억을 진짜 이익 보실 수 있습니다. 경매 공부 꼭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부산도 보시면 이제 최근에 조금 바닥을 좀 다지고 있는 게 매매가랑 전세가 조금 바닥 다지고 있는 게 좀 보이죠. 그래서 괜찮은 상황으로, 나쁘지 않은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여전히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꽤 높습니다. 이 보세요. 이게 낮을 때가 77, 78이 안 됐는데 그럴 때가 꽤 있었거든요. 지금 90 미만, 80 미만일 때가. 요때 2000년대에도 80 미만일 때가 있었고 2014, 15년 80 미만이었었고. 근데 지금 얼마냐면 109예요, 109. 그러면 지금부터도 한 30 정도 빠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부산도 지금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많이 떨어져야 된다.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코로나 때 이 버블 있죠. 이 엄청난 이런 시장은 두 번 다시 우리 인생에서 없다고 생각하세요. 또다시 기준금리를 0.5%로 낮추고 유동성 엄청 풀지 않는 이상은 이럴 일이 없다. 하워드 막스 같은 진짜 전 세계 최고의 고수 중에 고수도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저물가 시대 끝났다. 정신 차려라. 이제는 고물가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적응 못하면 지금 다 큰일 나게 생겼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원래 이분이 강력하게 표현하시는 분이 아닌데 아주 강력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최근에.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보시면 이게 매도세인데 매도세가 어때요? 요거는 조금의 부산은 조금 수도권이랑 조금 다른데 왜냐면 지역마다 이게 온도 차이가 좀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보니까 매도세가 살짝 지금 줄어들고 있고 매수세는 거의 없다고 최근에 살짝 살아나고 있죠. 그래서 매매 수급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부산은 살짝 지금 수급적으로는 조금 뭔가 좀 좋아지는 상황으로 가려나? 라고 살짝 보여지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수도권이 식잖아요? 그럼 몇 개월 뒤에 지방이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리고 부산은 보니까 입주 물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부산 같은 경우도 한 내년 어느 즈음에 단기 바닥은 찍을 수 있다. 단기 바닥. 진짜 찐 바닥이 될 거냐는 좀 더 데이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지금 매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다 줄다가 다시 늘고 있네요. 지금 매물이. 부산도 지금 계속 매물 늘고 있죠. 사실 경매 데이터랑도 좀 같이 보시면 좋은데 왜냐면 이제 시장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보려면 경매 시장도 많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잠깐 부산도 또 꽤 큰 도시이기 때문에 부산에 지금 주거용 보겠습니다. 주거용. 부산은 조금 흐름이 다르네요. 부산은 좀 보니까 경매가 오히려 좀 살짝 추세가 줄어드는 추세네요. 서울하고는 조금 다르네요. 부산은 경매로 봐서는 아직은 뭐 크게 뭔가 문제가 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울산은 조금 모양이 다를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울산은 얘기하면서 조만간 울산이 우상이 될 때가 올 거다. 제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확실하게 지금 매매가 올라가고 있고 전세도 지금 최근에 반등 들어오고 있죠. 주택 구입 부담 지수도 거의 평균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거의 평균 정도까지 떨어졌고요. 즉 지금은 이제 허리 정도. 그래서 만약에 경매로 사면은 더 싸게 살 수 있겠죠. 경매로 사면 무릎 정도에 사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는 경매로 지금 내 집 마련을 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겠다. 괜찮겠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그 다음에 울산은 보시면 매도세가 많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었고 매수세는 여전히 뭐 그냥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매도세가 많이 줄었고 전세 시장도 드디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무엇보다 또 내년부터 없네요. 입주 물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죠. 더 싸게 살 수가 있는데 지금 사는 거는 조금 저는 아쉽거든요. 그리고 경매 물건을 울산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건수가 그래도 100건 이상 있어요. 아파트가. 누적으로 보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울산의 아파트를 한 15에서 20% 정도는 저는 싸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데이터로 봤을 때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허리 정도인데 여기서 더 싸게 사면은 무릎이에요. 그러면 무릎에는 뭐 충분히 사셔도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 거 아시죠? 제가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자이기 때문에 제가 아무 때나 이렇게 사셔도 괜찮다는 얘기를 안 하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경매로 한 15에서 20% 정도 싸게 사실 수 있다라면은 괜찮겠다. 왜? 그 정도는 무릎이니까. 광주 보겠습니다. 자, 광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매매가, 전세가가 이렇게 좀 상승을 하는데 10월 달에 지금 살짝 매매가 살짝 마이너스로 지금 광주는 돌아서는 모습이고요. 야, 이걸 보니까 이제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여전히 상당히 지금 높죠. 이걸로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 한 어깨나 가슴이나 어깨 정도까지 지금 높은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이 수급 데이터를 보니까 수급이 여전히 매도세가 많고 매수세는 진짜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매매 시장도 상당히 좀 차갑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고요. 여기도 이제 다행인 거는 올해 이제 입주 물량도 내년에 조금 늘어나긴 하지만 그래봐야 많은 수준은 아니고 25년부터 이제 다시 감소를 하는데
근데 여기에서 또 입주 물량의 함정이 있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입주 물량 대부분의 데이터는 뭐냐면 확정입니다. 확정이라는 건 뭐냐면 입주 날짜가 확정된 입주 물량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좀 더 정확하게 보려면요, 전체를 봐야 됩니다. 확정이 되지 않은 것들. 그래서 지금 뭐 착공이나 분양 단계에 있는 것들, 이주민 철거 단계가 포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봐도 아, 그렇게 많지는 않구나라고, 입주 물량의 리스크는 없는데 여기도 보시면 매물이 지금 거의 역사상 최고입니다. 제일 많죠? 네, 제일 지금 매물이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쌓여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문제가 또 뭐냐면은 요 국민연금 가입자 수, 일자리가 어때요? 줄어들고 있죠. 일자리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게 조금 불안한 그런 요인이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광주의 경매 물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는 경매 수가 9월 달은 좀 많이 줄었네요. 근데 그 전에 조금 쌓여 있을 거고, 광주 같은 경우는 조금 경매로도 사기는 좀 그래요. 왜냐면 지금 가슴이나 어깨 정도 있기 때문에 싸게 사봐야 지금 한 허리 정도라, 저같이 보수적이신 분이라면 좀 신중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전도 보시면 이제 올해 이렇게 매매가와 전세가 반등이 잘 들어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여전히 높고, 이 정도 수준이면 언제랑 비슷하냐면 20년 11월 정도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상당히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조정이 좀 올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대전도 어때요? 지금 수급 상황이, 대전도 매수세가 확실히 올라가고, 아니 매도세가 올라가고 매수세가 줄어드는 게 확연하게 눈에 보이시죠? 결국은 지금의 단기 반등이 대전도 지금 어쩌면 끝날 수 있겠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일부 지역들은 지금 10월 달부터 데이터가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고, 뭐 고만고만한 데도 있고, 근데 아마도 10월 달이 우리가 또 지나 보면, 제가 이제 21년 10월 달에 1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조례의 매도기라고 했을 때, 그때 시장은 너무 뜨거웠잖아요, 사실은. 제가 욕도 진짜 많이 먹고. 근데 그때가 정확하게 고점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11월 말까지 물론 데이터를 봐야 되겠지만, 또다시 2년 뒤에 다시 2차 하락이 시작되는 변곡점이 오게 된다라면은, 이게 아마 조금 더 시장이 좀 더 지나서 우리가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지금 데이터에서 보니까 입주 물량이 뭐 어떤 지역은 좀 많은 데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지금 미분양 주식도 줄어드는 것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건설사가 분양이나 이런 걸 안 하다 보니까 입주 물량이 계속 줄어든다, 몇 년, 2025년까지. 그러면 결국 그게 쌓여서 지금 이제 집값은 크게 이제 앞으로는 뭐 많이 안 올라도 25년, 26년 되면 또 한 번 더 점핑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부동산 공부를 좀 다시 하셔야 되겠다. 그리고 데이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기사가 언제 많이 나왔냐면요. 2009년, 10년에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향후에 입주 물량이 별로 없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보통 우리가 입주 물량은요, 한 3년 뒤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3년 뒤까지. 2010년에는 11년, 12년, 13년의 데이터까지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이때 딱 보니까 입주 물량이 어때요? 많이 줄어들죠. 그래서 무슨 기사가 많이 나왔죠? 신규 아파트 공급이 별로 없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2011년부터 특히. 근데 이 데이터가 어디 거냐면 경기도인데요. 경기도 11, 12, 13년 계속 떨어졌습니다. 입주 물량이 이렇게 작았어도요. 그리고 또 입주 물량과 잘못된 오해가 언제 많이 나왔냐? 18, 19년에 진짜 많이 나왔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가 2016년에는 17, 18년에 이 입주 폭탄을 알았겠죠? 그래서 무슨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수도권 입주 폭탄, 아파트 가격 올라갈 수 없어. 이런 기사가 올랐죠. 17, 18, 정말 근데 올랐잖아요. 자, 그런데 또다시 그럼 지금을 보시죠. 지금을. 요게 이제 경기도고요. 일단 수도권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수도권을 같이 볼게요. 자, 요게 이제 수도권의 올해 입주 물량이고요. 내년에 입주 물량은 어때요? 거의 14만 세대입니다. 거의 평균이에요. 그리고 2011, 12, 13 대세 하락장에 왔을 때보다 훨씬 더 많죠. 내년도 더 많죠. 26년이 되어야 비로소 줄어드는데 27년에는 또다시 늘 수 있습니다. 그리고 26년이나 27년에는 수도권에 어떤 아파트들이 쏟아질 수가 있죠? 바로 3기 신도시. 3대 신도시가 또 들어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전혀 여기 포함도 안 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정말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많은 분들에게는 이 부동산에 대한 이 의사결정이 너무 중요해요. 중요하죠.
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 자칫된 정보로 입주 물량이 없으니까 가격이 올라가고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떨어질 거라는 이런 잘못된 전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정말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은데, 제가 물론 그렇다라고 앞으로 입주 물량이 없는데 26년부터는 확실히 좀 줄어들긴 하잖아요. 이때도 떨어질 거라는 얘기는 제가 안 하잖아요. 입주 물량 데이터랑 완전 정반대의 시장이 나타나는 경우도 우리는 봤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입주 물량보다 훨씬 더 중요한 데이터가 있다라는 거예요. 입주 물량 하나 가지고 시장을 전망을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오해할 수 있잖아요. 아, 지금 수도권에 입주 그래 새 아파트 없어. 언뜻 들으면 너무 그럴듯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아파트가 무조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또 착각에 빠지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를 좀 근거로 해서 이런 전망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입주 물량보다 중요한 데이터들은 그게 바로 저는 주택 구입 부담 지수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입주 물량이 작은 뭐예요? 그림의 떡이라는 거죠. 내가 지금 한 달에 300 몇십만 원씩 갚아야 되는데 나는 지금 지금 만 몇천 원짜리 지금 점심 먹기도 부담스러운데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봤을 때는 여전히 지금 거품이 많다. 물론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는 만약에 이제 거품이 급격하게 빠진다. 근데 26년부터 입주 물량까지 부족하다. 그러면 26년부터 상당히 가파른 상승이 올 수 있어요. 어쩌면 25년부터 상당히 가파른 상승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전제 조건은 뭐냐? 지금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많은 사람들이 집 사기에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게 전제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표님이 이제 지금은 어쨌든 하락을 전망하시는 분이니까 제 상승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여쭤봤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하락 나오신 분이 제가 상승 얘기 여쭤보면 김 작가는 집값이 그렇게 오르길 바라나 보다 이렇게 오해하신대. 여러분, 저 반대되는 경우에도 똑같은 질문합니다. 상승 얘기하시면 오면 이제 하락에서 얘기하셨던 분 의견 가지고 끊임없이 여쭤보니까 제가 유주택자로 그런 거 아닌 거 의심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저도 유주택자입니다. 오늘 이제 여러 중요한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그럼 끝으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무주택자, 1주택자분들, 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리 한번 해주시죠. 지금의 상황은 1주택자분들에게는 되게 좋은 시장이에요. 자, 왜냐하면은요, 만약에 이제 2차 하락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한 번 더 부양책을 펼치겠죠. 2차 하락이 나오면. 맞습니다. 그리고 그 부양책 카드 중에 뭘 꺼낼까요? 아마도 취득세 중과를 풀지 않을까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선수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집이 이미 있는데 지금 사면 세금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남는 게 없죠. 네, 그래서 지금은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갈아타는 수요. 딱 이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경매 얘기를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자, 우리가 경매를 한번 볼게요. 자, 딱 두 개만 남겨놨습니다. 진한 색깔은 경매 건수고요. 요 옆에는 매각 건수입니다. 자, 지금 경매 건수가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매각 건수가 어때요? 안 늘어나죠. 이게 왜 그럴 것 같아요? 다주택자들이 지금 들어올 수가 없어요. 지금 경매 시장도 무주택자나 갈아타게 하시는 분들만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에요. 즉 무슨 얘기예요? 경쟁이 치열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무주택자 분들이나 한 주택 있으신 분들은 이 갈아타기나 새집 마련하는 목적으로 경쟁자가 별로 없기 때문에 좋은 시장이에요. 만약에 2차 하락이 나타나서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러면 취득세 중과를 풀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이 경매 시장에 누가 들어올 것 같습니까? 무주택자나 1주택자 분들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실력을 가지는 다주택자들, 선수들이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러면 경쟁률이 어떻게 될까요? 치열해지겠죠. 저는 아마도 한 올해 말, 내년 초, 길게 봐도 한 2분기? 이 정도가, 무주택자분들이 그래도 경쟁자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좀 집을 사기 좋지 않을까. 특히 아까 울산 같은 경우, 울산은 이미 지금 허리기 때문에 지금 싸게 사면은 무릎 위에 살 수가 있고, 경쟁자들이 없으니까 울산에 아직 내 집 마련 못 하시거나 갈아타기 원하시는 분들은 경매로 하시면 너무너무 저는 좋을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결국은 이제 시장의 안전, 세금적인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을 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느긋하게 좀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계속 떨어질 거라는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언제부터 기회 올 거라고 했죠? 내년부터, 24년부터 기회 올 거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일부 지역부터 올 거다. 그래서 24, 25, 26년은 경매로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기회가 오게 될 거다. 자산이 좀 있으신 분들은요, 건물 사세요. 24, 25, 26 이때. 네, 경매로. 그래서 금리 인상이 또 상당히 취약한 부동산이 상업용 부동산이기 때문에 경매 데이터를 봐도 상업용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아마 또 상업용 부동산을 사기에
또 좋은 시기가 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오늘 핵심 메시지는 24, 25, 26대는 부동산 자산을 사야 하는데 경매로 샀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건 아파트든 그리고 특히 꼬마 빌딩 이런 것도 괜찮다는 코멘트도 해주셨는데 24년에 부동산에서 어떤 시장이 투자로서 기회가 되는지 조금 더 하나 정도 힌트만 더 팁을 주신다면요. 아마 뭐 격변의 시기가 저는 될 거라고 봐요. 24년은 엄청난 격변의 시기. 위기를 앞뒤만 바꾸면 기회가 되거든요. 위기 뒤에는 항상 엄청난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아마 그러한 일들이 24년에 저는 벌어질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면 근데 24, 25, 26이 3년이잖아요. 네. 조금 이제 24면 좀 급한 감이 있으니까 조금 더 느긋하게 25, 26 이렇게 바라봐도 되는 건지 아니면 24에 괜찮은 경매가 있으면 24년 당연히 들어가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각자의 자산 상황에 따라서 버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매로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한번 경매 시작이 되면은 몇 년을 가요, 경매 시장이. 근데 이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게 24년부터라는 거죠. 그래서 24년과 25년과 26년을 경매로 기회를 잘 잡으시면 진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을 만큼 엄청난 기회를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저번인가 저저번 방송 한번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제가 우리 김 작가님 경매로 한번 돈을 좀 벌게 24년에 한번 만들어 드리겠다. 직접 경매 체험하나요? 네, 경매 체험 리치고와 함께 돈 많이 안 듭니다. 괜찮은 물건 있으면 한번 체험하는 영상 실전 경험 여러분과 함께 한번 해보는 시간 해볼 텐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럼 1주택자분들은요? 갈아타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갈아타기 원하시면 좀 하셔도 되고 다주택자가 되었을 때 또 좋을 수 있는 시기가 또 올 거예요. 정책적이든 뭐든 이런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1주택자 분들이시라면은 이제 뭔가 이제 자산 증식을 위해서 조금 더 한 채, 두 채 이런 것들을 경매를 또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김 작가 TV에서도 이제 대표님 말씀 듣고 생각난 게 2024년에는 좀 더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콘텐츠의 이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매든 다른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을 제가 직접 그 전문가와 함께 이제 뭐 큰 고액이 아닌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버전으로 해서 같이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진짜 것도 제가 장담하는데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가 걱정하는 건 딱 하나예요. 이 영상을 바로 공개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럼 한 달 뒤쯤에 올려야 한 되나요? 달이 아니라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뒤에 해야죠. 만약 6개월 뒤에 박살 났어. 박살 났어. 그러면 김기원 박살 나겠죠. 그럼 다시 영상 올려도 되긴 하나요? 올려주세요. 네, 뭐 어쩔 수 없죠. 뭐 김기원이라고 뭐 박살 안 날 수는 없죠. 알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아무래도 이게 사실 우리가 뭔가 학습을 할 때도 이게 영상으로 보거나 이런 거 직접 체험해야지 이게 훨씬 더 많이 배운다. 근데 많은 분들이 직접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직접 체험하는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경매하는 모습을 김 작가님의 마루타 삼아서 소중한 자산을 제가 한번 없어도 되는 돈 한번 잘 좀 모아가지고 리치고 김기현 대표님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다음번에는 또 좋은 이번에는 체험 콘텐츠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리치고의 김기현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